여러분, 마운자로를 투약하게 되면 살은 빠지지만 제가 느끼기에 열의 3명 정도는 작은 부작용부터 경우에 따라 큰 부작용을 체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소화불량, 더부룩함부터 심한 경우 설사, 만성두통, 무기력감과 우울감, 그리고 면역문제와 여성질환 등도 드물지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더 부작용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운자로 투약 후 부작용이 체감될 경우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말 진료실 실제 사례들을 가져와서 문답 형식으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 되더라도 용량을 올리셨을 때 확 체감되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그러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전부 다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유지어터 의사 김태은입니다. 오늘은 마운자로 투약 후 느낄 수 있는 부작용과 대응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부 제가 진료한 실제 사례를 각색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 사례입니다. 마운자로 2.5mg부터 시작해서 지금 5mg으로 증량했는데요. 바로 장염 수준의 설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토도 많이 하고요. 응급실도 3번이나 갔는데요. 다시 2.5로 돌아가야 할까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5mg은 아직 그 환자분 몸에 과한 용량일 가능성이 높고요. 마운자로에서 흔히 말하는 위장관 부작용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완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장염 수준의 설사, 탈수로 응급실 방문, 그것도 3번 정도였다면 이전 용량을 조금 더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값이 비싸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살 빼고 싶다, 본전은 뽑아야 된다 같은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하지만 마운자로뿐만 아니라 모든 다이어트는 가파른 속도도 중요하지만 유지와 지속성을 역시 많이 신경 쓰셔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원장님이 용량을 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 줄이지 않나요? 맞아요. 말 잘 안 들으시긴 해요. 하시다가 또 불편하시면 다시 오시고 아니면 뭐 이번까지만 하시고 다음번에는 조금 늘리는 거 천천히 해볼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너무 또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데 가버리시고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위장관이 예민한 타입이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는지, 담낭질환 병력이 있진 않으셨는지, 혹시나 같이 드시고 있는 약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증상 개선 약물을 먼저 써보시고 만약 위장관 증상이 견딜만 하다면 그때는 굳이 마운자로 투약을 중단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불편함이 너무 크시다면 투약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복용하잖아요. 마운자로도 동시에 투약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동시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장운동 촉진하는 계열 약을 자주 같이 쓰시는 건 사실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요. 마운자로는 의도적으로 위 배출을 늦추는 약인데 위장운동 촉진제는 반대로 이제 억지로 밀어내는 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마운자로 효과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복통이나 설사가 오히려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운자로 용량을 다운그레이드하는 게 더 나은 방향일 수도 있죠. 두 번째 사례는 만성 두통입니다. 마운자로 맞고부터 머리가 계속 아파요. 이거 저혈당 때문인가요? 타이레놀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이 질문들 하나씩 나눠서 정리해볼게요. 먼저 저혈당 때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답변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만약 본인이 원래부터 혈당이 낮았던 경우라면 저혈당이 더 쉽게 올 수 있겠죠. 하지만 혈당이 원래부터 낮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변화에 몸이 상대적으로 저혈당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 오셨던 환자분도 후자 쪽이었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도 아마 후자 쪽일 거예요. 이럴 때는 혹시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운자로를 맞고 나서 그냥 배가 안 고파서 끼니 자체를 걸렀다거나 식단에 탄수화물을 아예 빼버렸다거나 등인데요. 만약 이 두 가지 경우가 많다면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탈수와 전해질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마운자로 투약 후 음식뿐만 아니라 물 섭취까지도 줄어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마운자로 투약 중 하루에 생수 500ml, 작은 페트병 정도도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 여기에 설사까지 하게 되면 탈수가 더 심해지겠죠. 진지하게 하루에 깨끗한 생수를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이런 고민 하잖아요. 내가 물 마시면 물
무게만큼 내가 다시 살이 쪄 보이니까 바로 올라가면 그래서 물을 안 마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일시적으로는 이제 체중이 올라가죠. 당연히 들어간 만큼 올라가는 게 맞는데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면 빠지는 것도 아시잖아요. 오히려 수분은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 실제로 많거든요. 머리가 아프다 해서 이제 피 검사까지 막 하러 왔었는데 다 정상이다 말씀하셔가지고 물 드셔봐라 했더니 진짜 좋아지셔가지고 마음으로 끊으려다가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 먹어서 살찌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거는 드셔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탈수가 심해지면 저혈압도 쉽게 올 수 있는데요. 물도 잘 안 마신다, 설사도 자주 한다, 게다가 마운자로를 투약하면 원래 수분부터 빠르게 빠지니까 혈액에 재료가 없어서 보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음식도 적게 드시니까 음식을 통한 수분 섭취가 더 줄어들고요.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도 생길 수 있고 만성 두통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이때는 의식적으로 평소보다 물 한두 컵 정도 더 드시면 좋겠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헐적으로 너무 심하실 때 한두 번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통이 계속되는데 그때마다 타이레놀을 습관처럼 매일 드신다면 그건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약 문제를 찾는 것도 좋지만 냉정하게 투약 중에 생활 습관, 식습관을 꼭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실제로 그렇게 체크하는 것보다는 내가 약을 잘못 먹었구나 하지 않나요? 그쵸. 아무래도 변한 게 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처 다른 걸 생각을 못 하시면서 약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사실 저라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꽤나 수분 손실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마운자로 투약부터 하루 종일 계속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요. 무기력감과 우울함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 환자분의 경우 살은 10에서 15kg 사이로 되게 많이 빠지셨거든요. 근데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기력감도 생기고 우울감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마운자로가 직접적으로 우울감을 만든다는 연구는 없는데요. 다만 이런 추측들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급격한 에너지 섭취 감소로 인한 뇌 보상 시스템 변화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행위가 차지하는 보상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갑자기 식욕이 억제되면 먹는 행위에서 오는 즐거움이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쾌감 자극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 뇌가 아직 적응을 못하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체중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호르몬 환경 변화 때문인데요. 체중 감소는 단순히 지방만 줄이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호르몬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특히 렙틴, 그렐린, 코티솔 같은 호르몬 균형이 흔들릴 수 있고 이 변화가 기분 저하나 피로감, 무기력으로 체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또한 떨어지니까 전신 피로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살이 잘 빠진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몸이 계속 적게 들어오는 에너지로 버티는 상태라는 뜻이죠. 이럴 경우에는 급격히 식사를 줄이지 않고 약 단계도 무리하게 올리시지 않으면 됩니다. 또 너무 심한 경우에는 투약을 잠깐 중단하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꼭 담당 의사와 상의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별 5개, 그 외 현실적인 개별 부작용과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면역 저하 문제입니다. 사실 면역 저하 문제는 모든 비만 치료에 해당되긴 하는데요. 급격히 체내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면 대상포진, 헤르페스, 편탕사마귀 등 면역과 관련된 잠복 바이러스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꾸준히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섭취 늘리셔야 되고요. 충분한 수분과 수면을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너무 증상이 심해졌다면 잠시 단약한 뒤에 회복에 우선을 두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털제페타이드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유사체여서 내성과는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몸이 다시 좋아지면 다시 투약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환자분들은 그렇게 아프든 말든 일단 나는 살 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 진짜 독감인가 감기인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파서 출근을 못 하신대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시는 날이 하필 마운자로를 맞는 날이었던 거죠. 감기든 독감이든 원래 한 일주일이면 낫잖아요. 이거 끝나고 맞아도 괜찮다는데 굳이 그 다음날 맞고 선생님 저 괜찮았어요 이러고 오시는 거. 보통은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뭐 괜찮으셔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개별 부작용은 여성 질환 쪽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생리불순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건 마운자로가 자궁이나 난소를 직접 건드리거나 작용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체중과 에너지 상태가 급격히 바뀌면서 몸이 생존 모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생존에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다 후순위로 넘긴다는 건데요. 생리가 늦어지거나 아예 한두 달 건너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에 가까운 연령대에 있는 분들 계시는데요. 부작용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지방 분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하 지방보다 복부 내장 지방 비율이 늘고 인슐린 저항성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자로 체감 효과가 조금 더 낮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약 전에 당뇨가 있으시다면 꼭 미리 안과에도 방문하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는 중장년층 환자분들은 망막혈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운자로 부작용과 어떻게 슬기롭게 대응하는지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마운자로 그 까다롭다는 FDA를 통과한 연 21% 체중 감량이 검증된 비만 치료제입니다. 투약하면서 충분히 부작용 낮출 수 있고요.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댓글 적어주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비만 치료의 진심인 의사 닥터 닭갈비 김태은이었습니다.